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자녀가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력이 없으면서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 삼수, 심지어 사수까지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식한테 원망을 들을까 봐 억지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양력으로 지금 2월이죠. 이제 입시는 발표가 다 났죠. 그렇죠? 입시 발표는 다 났지만 앞으로 재수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또 삼수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우리 수험생 부모님한테는 아주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걸 바르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학부형 여러분 정말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바르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과 선택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좋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좋은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교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요거부터 이제 답을 드리면 앞으로 시대는 개성 시대입니다. 자기 능력 시대고 자기 발전 시대고 자아 성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질량에 맞는 자기 이념에 맞는 그런 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지망을 하는 게 좋고 대학보다는 예를 들면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저 농학과를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뭐 농학과나 뭐 조경과나 이런 데는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연대나 서강대쯤으로 낮추면 좀 좋은 과를 갈 수 있고 뭐 경영학과든 뭐 경제학과든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학교를 좀 낮추더라도 자기 질량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과, 자기 그 이념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과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교보다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학교가 좀 높다고 해서 간판이 좀 높다고 해서 앞으로 크게 인정받고 크게 사회적으로 뜻을 펼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대 나왔습니까? 고려대학 나왔습니까? 고대 나왔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고대 갈 때 저 서울대에 못 간 사람들이 아마 서운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서울대 대신 이제 못 가가지고 고대를 갔다고 합시다. 그럼 고대를 갔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무리를 지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무리를 지은 친구들이 실제는 과거 정권에 보면은 많이 청와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나온 인연법보다 고대 나온 인연법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꼭 대학을 높은 대학 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인연법이 이루어지고 조금 낮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인연법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한테 맞는 과를 다르게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 질량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높여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인연법이 생기지 나한테 안 맞는 과를 막 헤매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만 좋은 데 가가지고 안 맞는 과를 헤매면서 공부하고 방황하고 이러면 인연법도 좋은 인연이 오지 않아요. 친구들도 좋은 인연이 오지 않고 너무 놀라운 건 내가 즐겁게 공부를 하면 즐거운 인연들, 나한테 맞는 인연들
나한테 도움되는 인연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그 안 맞는 과, 좋은 대학 가가지고 안 맞는 과에 들어가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영혼이 탁해지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친구들도 탁한 인연이 오고 선후배도 탁한 인연이 오고 모든 인연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환경이 나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도 학연, 지연 이런 인연법도 득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 학교보다는 내가 나한테 질량에 맞는 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모든 게 순리적으로 잘 풀리게 되며 인연법도 좋아진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재수 삼수 물어보셨죠? 이제 재수 삼수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 형편에 아빠 형편에 이걸 말릴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찬성하자니 또 부담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자니 꼭 아들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딸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또 찬성하자니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또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봐 또 부담, 그죠? 이런 부담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하는 법은 아이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땡땡이 치고 놀았는데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땡땡이 치고 놀았는데 3학년 되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혼신을 다해서 공부를 하다가 실력이 모자라서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간 겁니다. 꼭 좋은 대학이 아니라도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못 간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은 얼마나 상처도 있고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재수를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원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열성을 다하다가 떨어진 거죠, 이건.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조금 형편이 부담되더라도 아이를 재수시켜줘야 됩니다. 아이가 다시 실력을 쌓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 그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 만약에 본인이 간절하게 재수를 원하고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원하고 진심으로 열성이 있는데 그 길을 막게 되면 평생에 한이 남게 되고 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때 좋은 시절에 재수 못한 거에 대해서 평생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부담되더라도 아이의 뜻을 받아주고 재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현명하다. 근데 이제 재수를 하고 났는데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를 하겠다고 그래, 이제. 삼수를 하겠다고 할 때 역시 진심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또 한 번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노력한 흔적이 없이 게임이나 좋아하고 PC방이나 자주 가고 보세요. 저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고 예를 들면 그러면서 공부는 대충 해놓고 이렇게 삼수를 한다 그래요. 이제 좋은 학교 가고 싶다고 이럴 때는 들어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원하는 그러니까 간절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부모가 그 뜻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만 자기가 그냥 겉으로만 노력하고 속으로 진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모한테 욕심의 잣대로 원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욕심의 잣대 이럴 때는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될 건 삼수까지는 본인이 간절하게 노력하고 간절하게 정성을 쏟을 때는 부모가 그 뜻을 받아주고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 그러나 사수까지 용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세번이란 말 아시죠? 3세번이란 말이 있듯이 삼수까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앞길을 열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 아이가 사수오수까지 이렇게 막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걸 받아주는 건 옳지 않다. 사수오수까지 가는 아이들은 벌써 영혼의 질량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며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또 운이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모가 함부로 이렇게 그 뜻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4번 기회를 주어서 노력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수할 때는 분명히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네가 좋은 학교를 가든 못난 학교를 가든 원하는 학교를 가든 저 지방대학을 가든 이때는 3번째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책임이며 절대 사수는 용납할 수 없음을 알고 해라. 다짐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삼수의 책임을 가지고 하고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를 탓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식 간이라도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제가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1차원적인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2차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재수, 삼수할 때는 아이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진로에 대한 갈등을 하는 것도 부모한테 책임이 있고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정확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부모 영혼이 안정이 되고 부모가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모든 기운이 질서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아이를 케어를 바르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재수, 삼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재수에서는 다 성공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근데 가정이 불민하거나 갈등이 많거나 부모가 불안정하거나 하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뭐 참 등 돌리고 산다든가 뭐 쇼윈도 부부로 산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기운이 탁한 에너지가 집안에 감돌고 가득 차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영혼적 기운이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 재수, 삼수하는 일이 많이 있고 공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부모 기운이 탁하면서 아이한테 그 기운이 전달되어서 아이 공부한테도 직결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애들이 재수, 삼수 막 사수할 때는 이 부모 잘못도 30%가 있는 거예요. 자, 퍼센트 비율을 한번 나눠볼게요. 공부가 원만하지 못하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한다? 이건 자기 책임, 아이 학생 책임이 40%가 있고 또 부모가 운영을 잘못한 책임이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무엇일까요? 근본적 아이의 학운, 공부운, 시험운 이게 바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도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운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아시죠? 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리고 시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또. 그리고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답안지를 삐끗 잘못 썼어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려. 그리고 당황해가지고 시험을 잘못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께서 작업을 하는 것이며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도 역시 30% 작용을 한다.
그리고 부모의 탁한 에너지가 역시 또 30% 작용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 충실하게 노력한 대가가 40% 작용을 한다. 그래서 433으로 인연법으로 아이 공부가 이루어지며 재수, 삼수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수, 삼수할 때는 반드시 부모 책임이 30%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타고난 운, 이게 30%가 있고 아이의 질량, 공부 능력, 이게 40%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면 누가 마음 아픕니까? 엄마 마음 아프지요. 아빠도 마음이 아프고 본인도 마음 아프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학생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학생 마음 아픈 게 40%고 부모가 고통받고 마음 아픈 게 30%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만큼 아픔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부모 딴에는 부모 딴에는 부모 잣대로서 잘했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냉철하게 바라보면 부모가 잘못한 게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아이 시험에도 영향을 주고 공부에도 영향을 주고 그 운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가 마음 아프게 탁한 에너지로서 결과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결과가 안 좋은 건 반드시 우리 부모 책임이 30%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를 탓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수능 보기 전에 예비고사 본다 그러죠? 그 예비고사라 그러나 그 미리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는 막 다 1등급이 나와. 응?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정작 시험을 보러 가면 어때요? 2등급, 3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운과 부모님 기운에 의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안 좋고 부정적인 그 결과가 올 때는 이 부모님은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너를 바르게 지도를 못하고 내가 기운을 바르게 쓰지 못해서 내가 집안을 바르게 이끌지 못해서 너의 시험까지도 부담을 주었구나. 그러니 참으로 너의 잘못만 아니라 부모 잘못도 있다. 그리고 내 가슴이 아픈 것은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도 깨우치고 내가 노력을 하겠다. 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학교 공부를 하겠지만 학과 수학 능력 공부를 하겠지만 나는 마음 공부해서 내 기운을 맑게 하고 너의 영혼을 키워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엄마 아빠도 함께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 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시 때면 그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집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역시 이 참의 의미로서 기도할 때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그냥 내 욕심의 잣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 도움의 힘이 작다. 근데 내가 진정 참여하는 마음으로, 깨우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반드시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 앞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은 정말 이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의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학과 문제로 계속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을 갔는데도. 그러니까 문과 갔다가 이과 가고 이과 갔다가 또 뭐 다른 거 한다 그러고 뭐 예체능 한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과를 가지고 방황하면서 편입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 응?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도 다시 과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 알아둬야 될 건 부모님 영혼의 질량, 부모님 인생관,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이념, 이게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바른 이념이나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생각, 그리고 맑은 기운으로 노력을 하면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 한 번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이념을 세우게 되며 한 번에 인생을 빠르게 인생길을 잡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의식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 영혼이 불안정하고 탁하고 내가 이렇게 무질서한 방법으로 살게 되면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전해지면서 아이도 진로 문제로 방황하고 잘 안 풀리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늘 갈등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갈등, 과에 대한 갈등, 어떤 소신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아이들을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참으로 부족했구나. 내가 질서 없이 살았고 정말 이렇게 바른 이념으로 살지를 못했고 내가 너희들 모르는 행동을 참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회해서 돌아보면 다 보여요. 자기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비틀었는지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욕심의 잣대로 생각하니까 안 보이지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내가 정말 모순되게 살은 모습들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잘못된 인생 과정 때문에 아이들이 비틀어지고 갈등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풀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제 잘 풀어나가려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아이마저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바른 이념을 세워서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가정이 깨진 집안이라면 내가 깨진 집안 이 자체에서 바르게 인생관을 열어가는 겁니다. 깨졌다고 해서 다 불행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이혼한 집도 있고 지금 잘 사는 집도 있는데 이혼했으면 이혼한 대로 지금부터 내가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내가 지금부터 아주 이 모순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깨우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놀랍게도 신께서 아이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르게 진로를 잡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부모의 에너지가 맑고 기운이 잘 안정되고 그 이념이 바르게 쓰게 되면 그 기운은 바로 아이들한테 다 분포돼서 기운이 전달된다. 제가 조금 이제 강의가 길어졌는데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알아야만이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재수, 삼수할 때는 30% 부모가 아이를 잘못 케어하고 아이를 잘못 돕고 있는 것이다. 돈만 벌어다 그 학원 보낸다고 잘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른 이념을 세워주지 못하고 내가 바른 잣대로 아이를 대하지 못했다. 이걸 분명히 반성하시고 이 입시 떨어질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반성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 같이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과 문제로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거나 갈등할 때는 내 영혼이 바르게 쓰지 못했다는 걸 반성하시고 내 영혼부터 바르게 세워서 내가 정말 아주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을 하면서 바르게 마음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아이는 기운이 잡히게 되며 진로도 바르게 잡게 되며 바른 이념을 세워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문제점이 나한테 있다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아이들의 문제, 손자의 문제까지도 나한테 영향이 다 있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심지어 손자까지도 이 할아버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를 바르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